집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를 받고 나면 상대를 더 잘 알게 되고 몰랐던 모습까지 몰래 알게 된 것만 같은 짜릿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친구의 집이 있습니다. 짙은 남색 대문을 열면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놓인 돌을 총총 밟으며 들어갔던 집. 위를 올려다보면 아치형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던 장미덩굴이 참 어여뻤던 집. 이렇게 오래전 친구네 집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집이 주는 의미가 저에게는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망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아름다운 동네 해화동. 어디 사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 번쯤은 해화동이요 라고 답하고 싶은 해화동만이 갖고 있는 감성은 늘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무려 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대학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다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발품을 팔아가며 곳곳의 집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고른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가장 복잡한 퍼즐이죠.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녔지만 원하는 집이 나오지 않아 이 동네에는 나를 위한 집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쯤 대로에서 살짝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2층의 벽돌주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좋아하는 저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건물, 이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무척 협소한 공간. 오래된 주택이라 보수하는데 돈도 많이 들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팡질팡 고민을 거듭하게 만들었지만 한 달여의 고민 끝에 저는 마음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이 동네로 자연스레 마음이 향한 것이죠. 그렇게 해화동 집은 내게로 왔습니다. 이곳 해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작아진 공간에 맞춰 갖고 있던 짐을 대폭 줄여야만 했습니다. 책장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 비어있는 마땅한 벽을 찾아 선반을 만들어야 했고 푹신한 소파와는 작별을 해야 했지요. 침대는 모두 헤드가 없고 하단에 수납이 있는 형태로 바꾸어 매트리스 아래 공간에는 철이 지난 옷이나 이부자리를 넣어두었습니다. 기존의 그릇장은 중고로 팔고 눈으로만 즐기거나 더는 필요하지 않은 식기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 짐들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고 늘 쓰는 물건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것들은 없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된 셈이죠. 잘 치우려고 해도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으면 작은 집은 숨막히게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을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나를 들이면 하나가 나가야 하는 삶의 공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정리 후 사기라는 규칙을 세우니 쉽게 새어나가는 돈과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고 무력 또한 서서히 사라지게 됨을 느낍니다. 책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동네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빌려보고 반납하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소장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더는 읽지 않는 상태 좋은 책을 골라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중고 서점에 판매해서 정리한 뒤 구입합니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을 비워둔 후에 새 옷을 드립니다. 거실 한켠에는 비움 바구니라는 이름을 붙여 바구니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비움 바구니는 내겐 필요하지 않지만 상태가 좋거나 누군가에겐 쓸모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 속 물건들은 중고 마켓에 내다 팔기도 하고 원하는 지인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하는 식의 시스템이 생긴 것이죠. 그때그때 정리하며 하나씩 추리다 보면 군더더기 없는 살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으면 늘 단정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은 생활을 단순하게 해주면 물론 진짜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들만 고르는 요령을 알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답니다. 넓고 컴컴한 집과 좁고 밝은 집,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단연코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집을 선택할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채광입니다. 햇살은 초라한 집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법이랄까요? 얼굴에 직접 쏟아지는 햇살은 피하고 싶지만 집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저 가득 담고만 싶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선물, 자연 햇살이 주는 기쁨은 따스함, 경쾌함, 행복 그 자체이죠. 햇살이 가득한 집은 따뜻하고 모든 사물을 멋지게 비추어 줍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이 즐겁고 멋스러웠으면 하는 소망을 늘 품었습니다. 화병을 놓거나 오브제로 분위기를 바꾸어주고 과일이나 채소를 바구니에 놓아둘 수 있는 현관이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모습으로 실현된 것이죠. 집에서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을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 뿌듯함마저 안겨줍니다. 바깥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인사를 하며 반겨주는 현관. 가족이 함께하는 집의 모든 공간은 같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란 생각을 합니다. 심심하고 쓸쓸한 공간에 식물을 턱 놓아두면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식물은 그림이나 소품 그 이상으로 인테리어를 극대화해줍니다. 또 꽃과 과일은 찰떡궁합이라서 같이 놓아두면 프레임 없는 정물화를 보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너저분한 것들은 치워주고 주변이 단정할 때 식물의 존재감은 빛을 발합니다. 욕실에도 식물을 놓아두면 화장실 갈 때의 기분 또한 더욱 경쾌해집니다. 이렇게 집에 꽃과 식물이 있으면 분위기는 화사해지고 새 옷을 입은 듯 산뜻해집니다. 아무리 소박한 집이라도 식물이 있는 집은 초라한 법이 없고 언제나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늘 청소와 정리, 화단 가꾸기를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애정어린 표정으로 화단에 물을 주시고 수시로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고 철마다 커튼과 침대 커버를 바꾸어 주시던 엄마가 이번에는 집안을 어떻게 바꿀까 설렘이 가득했던 기억이 지금도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소중히 여기고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티가 나지 않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를 안 할 수는 없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쏙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끗해질 다음을 생각하며 콧노래와 함께 청소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매일 밥을 먹고 이를 닦듯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합니다. 구겨진 침대 스프레드를 정리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머리카락은 줍고 요는 착 접어놓습니다. 이부자리 정리가 끝나면 커튼을 젖히고 창을 활짝 열어 햇살을 느낀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의 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정체된 집안의 공기를 빼주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 순환해 주어야 하니까요. 식탁에 널브러진 아이들의 흔적, 제때 치우지 못한 책이나 물건 등을 제자리에 놓아주고 설거지, 청소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끝낸 뒤 그릇의 물기는 마른 행주로 닦아 제자리에 놓아주고 싱크대 주변의 물기도 그때그때 닦아줍니다. 청소기를 돌린 다음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도 비워줍니다. 물기가 있는 욕실 세면대와 거울을 보면
물 얼룩과 때가 은근히 많이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린스를 조금 묻혀 닦아주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수전과 거울을 보고 있으면 반짝이는 그 자체로 정리된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바닥에 젖은 물기와 세면대 주위는 마른 수건을 두어 자주 닦아주고 삐뚤하게 걸려있는 수건은 다시 단정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청소를 끝낸 뒤에 꽃이나 화분을 놓아주거나 빈티지한 컵에 계피를 넣어두면 그 자체로 훌륭한 장식이 됨은 물론 은은한 향과 함께 잡냄새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디퓨저로 향을 더해주면 공간에 더 많은 애정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주방 다음으로 자주 가는 곳이 화장실이 아닐까요? 화장실은 볼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자주 사용하는 곳은 가장 아름답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자주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예쁘고 아끼는 공간이 되어야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단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습관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집의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청소와 정리는 하지 않고 좋은 가구와 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끊임없이 검색하고 사놓는 것은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라한 물건도 주의가 단정하면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 보이지만 값비싼 물건도 아껴주지 않고 어수선한 공간에 놓이면 그 진가가 묻히게 되니까요. 집안일이라는 것이 당장 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늘 일이 되다 보니 쉽게 지치기도 내일로 미루고 싶은 일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 같이 여기고 그날의 할 일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그 기쁨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고민거리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치우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도 개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집안일을 끝낸 뒤에 한숨 돌리며 우아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얼마나 달고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모셔두는 물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싸더라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장식장 안에만 들어있는 그릇을 손님이 오신 날 접대용으로만 쓰기보다 평범한 날 자신을 위해 쓴다면 특별한 하루의 기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가방, 주얼리 등을 살 때는 다소 비싸더라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정작 매일 쓰는 수건이나 비누, 베개, 이부자리 등에는 무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일 피부에 닿는 비누와 세제의 재질에 신경을 쓰고 그 비누를 놓아두는 받침대까지 제법 멋지다면 세면대를 이용할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피부에 닿는 이부자리의 산뜻함과 편안한 감촉은 분명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근한 질감의 물을 잘 흡수하는 수건 또한 그렇지 않은 수건과 비교하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하나하나 누리는 매일의 것들이 모여 조금 더 나은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 매일 쓰는 물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삶의 질 또한 분명히 나아집니다. 주택가로 이사를 온 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있던 저에게 다양한 모습의 주택들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바로 시작되는 발걸음, 산책을 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매일의 동네 산책은 새롭거나 입이 벌어질 만큼의 멋지고 근사한 것은 없지만 나름의 소박한 멋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으며 조금씩 변화가 있는 그러면서도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는 동네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계절별로 꽃과 나무가 변하면서 어우러진 집들이 있고 작게라도 정성껏 돌보는 자기만의 화단들이 보는 눈을 즐겁게 합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동네를 쓸고 계신 할아버님이 계시고
뒷산 고양이 급식소에는 누군가 갖다 놓은 사료와 깨끗한 물그릇이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산책의 시간은 그 어느 핫플레이스를 다녀온 기쁨과도 견줄 수가 없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청소의 산뜻함, 아침의 클래식, 건강한 입맛,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산책의 기쁨,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확실한 취미생활, 꾸준히 일기 쓰기 같은 이러한 목록들은 포기할 수 없는 제 마음속 유산 리스트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붙잡고 싶은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40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되어보니 작디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또한 품게 됩니다. 집과 일상을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담백한 사람. 시간을 아끼는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것이 매일의 저의 다짐이랄까요.